퀸즈 한인회가 오늘 이현탁 회장의 취임식을 열었습니다. 뉴욕시의회가 노약자 자전거 교통사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패키지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그레이스맹 연방하원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에 한인 정치인들과 주요 리더들을 초청했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사가 송기령 바이브 컴퍼니 부사장을 초청해 강연 시리즈를 개최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퀸즈 한인회가 오늘 이현탁 회장의 취임식을 열고 한인 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한인회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플러싱 산수갑산2 연회장에서 열린 이날 취임식에는 이현탁 회장과 더불어 집행부와 퀸즈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 정치인들이 참석해 새 집행부의 출범을 축하했습니다. 이현탁 회장은 많은 사업을 펼치기보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한인들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일에 힘쓸 계획이라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특히 한인회관 마련을 위한 준비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라며 한인 사회에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우리가 시작하는 퀸즈 지역의 한인회관에 마련하겠다는 그 씨앗을 뿌릴 때 주위에 여러분들께서 또 정부에서도 미국 정부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 젊은 분들이 집행부에 많이 들어와서 우선은 기쁩니다. 그리고 한인의 역할, 우리 한인들을 위한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취임식에는 멜린다 캐츠 퀸즈 검사장, 존 리우 토비앤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의원, 에드 브런스틴 하원의원, 린다이 줄리원 뉴욕 시의원 등 퀸즈를 대표하는 지역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해 퀸즈 한인회가 퀸즈 거주 한인들의 구심점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퀸즈 한인회는 5월 16일 한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크레딧 빌드 세미나와 한국신용회복위원회와 상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또 22일에는 회관 기금 모금을 위한 골프 대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뉴욕시의회가 노약자 자전거 교통사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패키지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어제 열린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패키지 조례안은 2025년부터 매년 위험한 교차로 100곳 이상에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못하도록 하는 도로 설계안, 주광 설계를 도입하는 것과 고령 보행자에게 위험한 지역의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장치 설치, 시교통국이 사망 중상자가 발생한 모든 교통사고에 대해 연구보고서 제출을 가속화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에이드리언 아담스 시의장은 지난해 뉴욕시 어린이 교통사고는 뉴욕시가 비전 제로 정책을 도입한 2014년 이후 최다인 16명을 기록했고 올해 4월 기준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 10년 중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노력이 꼭 필요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담스 시의장은 오늘 시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안과 같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교통사고 사망 및 부상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시의회는 뉴욕시경 경찰관들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대응법을 신입 경찰관 훈련 과정에 도입하고 전 경찰 인력이 2년마다 교육을 받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조례안도 통과시켰습니다. 그레이스맹 연방하원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적인 연방합동회의 연설에 한인 정치인들과 주요 리더들을 초청했습니다. 에스코트 위원회에 선발된 그레이스맹 연방하원의원이 어제 열린 합동회의 연설에 한인 정치인과 한인 사회 내 주요 단체 지도자들을 초청하고 윤 대통령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제 연설에는 줄리원 뉴욕시의원, 찰스윤 뉴욕 한인회장, 존박 뉴욕주 지구당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그레이스맹 하원의원은 연설에 앞서 일부 의원들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을 단상까지 직접 에스코트하기도 했고 윤 대통령의 연설이 끝난 후에는 윤 대통령과 함께 하원의장이 주최한 리셉션에 참석했습니다. 그레이스맹 의원은 뉴욕 시내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을 대표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며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는 뜻깊은 자리에 한인 정치인들과 주요 한인 리더들을 초청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두 나라 사이의 유대는 앞으로도 계속 번영할 것이라며
의회에 와주신 윤 대통령에게 감사하다. 민주주의가 공유하는 많은 이익과 협력 분야에 대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그레이스 맥 연방하원의원은 이번 주 초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앞두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사가 빅데이터 전문가 송기령 바이브 컴퍼니 부사장을 초청해 강연 시리즈를 개최했습니다. 키스사는 26일과 27일 양일간 한국에서 손꼽히는 빅데이터 전문가 송기령 부사장을 초청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고려대학교 겸임교수, 한국데이터마이닝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송기령 박사는 사람의 마음을 캐는 마인드 마이너로 다수의 저서와 각종 방송과 공연 활동으로 한국 내 화제의 지식인입니다. 송 박사는 글로벌 뷰티 전문 기업인 키스사의 특성에 맞춰 조직 내 다양한 직원들과 협력할 수 있는 방법, 뷰티 패션 업계에 대한 이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주제로 총 4번에 걸쳐 강연했습니다. 빅데이터라고 하면 되게 비전문가들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송기령 부사장님은 그런 빅데이터를 그 일반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잘 전달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 중에 데이터를 주 업무로 하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아니신 분들도 계셔서 모든 직원분들이 어떻게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야기들을 잘 들으실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송기령 부사장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이번 강연 시리즈를 기획한 에이미변 키스사 교육 및 개발팀 시니어 매니저는 키스사가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만큼 사회적 흐름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송 박사를 초청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저희 키스웨이 키스 밸류 중에 콜라보레이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팀워크로 일하기 위해서는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와 상관없이 모두 같이 협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다양성과 포용성이 갖고 있는 유리함에 대한 내용을 또 데이터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송 박사가 이번 강연회를 통해 설명한 세대와 인종을 어울러 화합할 수 있는 조직 문화와 아름다움의 변화를 둘러싼 시사점을 제시한 것은 키스사의 가치와도 일치했다고 변 매니저는 말했습니다. 요새 사회 세대 변화가 정말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 같은 뷰티 회사에서는 이런 고객에 대한 이해가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분을 모셔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요즘 세대 고객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회 트렌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서 이번 세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가을 정도에는 이노베이션을 주제로 또 특별한 강연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키스사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다양한 명사를 초청해 사내 전 직원으로 하여금 조직과 사업, 나아가 사회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시야를 확장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나은행 USA가 한인 1세들에 의해 설립된 BNB은행을 인수합병한 지 10주년을 맞아 글로벌은행으로 발돋움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하나은행 USA는 27일 뉴저지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VIP 초청 기념 행사를 열고 1986년 BNB은행 설립 때부터 함께해온 고객들에게 상을 수여하고 어려운 시기를 겪은 은행을 믿어준 고객들과 이사, 그리고 경영진 및 직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로이 앤더슨 은행 이사장은 하나은행이 연방통화감독청의 행정제재로 인해 몇 년 동안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고객들과 이사들의 성원에 힘입어 잘 버텨냈다며 앞으로 은행의 무한한 성장만이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황창엽 은행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BNB 은행 설립 때부터 함께 해온 한인 1세대들의 희생과 노력 없이는 오늘의 하나은행이 없었다며 그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전했습니다. 10주년을 계기로 은행의 사명인 글로벌 로컬 은행으로 도약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한국은행이 미국에 진출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고객 여러분의 애정과 신뢰, 또 지난 10년 동안 저희가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용기를 주신 많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한인사회와 민주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글로벌 리더 뱅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은행은 이날 BNB은행 설립 당시 은행 계좌를 오픈한 김동빈 넥스젠 대표, 데이빗 유, 조병창, 라켈 자미 등 고객 4명에게는 기둥상을, 박화영 전 이사에게는 하나 리더십상을 수여했습니다. 한국 전문직이 미국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쉽도록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 비자를 만드는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재발이 됐습니다. 한국과 파트너 법안은 미국 정부가 전문 교육과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에게 연간 최대 15,000개의 전문직 취업 비자 E4를 발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H-1B 비자를 통해 전 세계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문직 취업 비자를 발급하고 있지만 비자 한도가 연 85,000개로 제한돼 경쟁이 치열합니다. 2013년부터 의회 회기 때마다 이 법안이 발의됐고 작년 2월에는 하원을 통과했지만 이후 회기가 바뀌면서 무산됐습니다. 이번에는 영김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소위원장, 지안파 의원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의 공동의장인 제럴드 코널리 하원의원, 마지히로노 상원의원, 마크웨인 멀린 상원의원이 지난 25일에서 26일 하원과 상원에서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이 의회 상하원을 통과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까지 해서 입법이 완료되면 한국도 H-1B 비자와 무관하게 연간 최대 15,000개의 전문직 비자 쿼터를 확보하게 됩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과 뉴욕시경이 현대 기아차 도난 챌린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최근 소셜미디어 틱톡을 통한 현대 기아차 차량 도난 챌린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현대 기아차에 빠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도난 방지 장치인 엔진 이모빌라이저 미장착 등의 문제로 2011년에서 2022년 사이 제조된 현대 기아차는 손쉬운 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은 이에 대해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는 차량에 대한 빠른 회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제조업체에 대한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뉴욕시경도 현대기아차 도난 챌린지의 심각성을 알리며 차량 도난 방지 대책을 안내하고 나섰습니다. 뉴욕시경은 항상 시동을 끄고 키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핸들 잠금 장치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고 자동차 경보 알람을 활성화시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배터리 차단 스위치 등을 직접 설치하는 것도 차량 도난을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는 현재 결함이 있는 차량에 대해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거나 핸들 잠금 장치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시에서는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에만 100건이 넘는 현대기아차 도난 사고가 있었다고 뉴욕시경은 밝혔습니다. 맨해튼 방향 7번 전철이 올 가을까지 메인스트릿역부터 74스트릿역 사이를 정차하지 않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에 따르면 7번 전철역 보수공사로 인해 5월 12일 오후 11시 45분을 시작으로 7번 전철 맨해튼 방향 메인스트릿역부터 74스트릿역 구간 운행이 익스프레스로 운행됩니다. 이에 따라 맨해튼 방향 전철을 이용해 82스트릿역과 111스트릿역에서 내릴 승객들은 각각 74스트릿역과 103스트릿역에서 하차한 후 플러싱 방향 전철로 환승해야 합니다. MTA에 따르면 두 역의 맨하탄 방향 플랫폼 공사는 올 가을께 종료될 예정이며 이어 플러싱 방향 플랫폼 공사가 내년 봄까지 진행됩니다. MTA는 전철역 환경 개선을 목표로 두 역의 계단 교체, 플랫폼과 메자닌 바닥 평탄화, 전철 운행 안내 와이드 스크린 설치, 벽화 작업, 조명 교체 및 CCTV 설치 등의 공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커들이 휴대전화 복구 키를 조작해 휴대전화 주인의 사진, 메시지 등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해킹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해커들은 복구키라는 보안 설정을 조작해 휴대전화 주인이 전화의 사진, 메시지, 데이터 등 정보에 접근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일부 해킹 피해자는 해커들이 재정 어플리케이션에 접근한 뒤 은행 계좌에 저금한 돈도 빠져나갔다고 호소했습니다. 해커들은 훔친 비밀번호를 이용해 기기에 애플 아이디를 만들고 휴대전화 찾기 설정을 꺼 위치를 추적할 수 없게 한 뒤 복구키를 조작합니다. 해커가 복구키를 바꾸면 휴대전화 주인은 잠긴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애플 대변인은 모든 사용자에 대한 공격을 심각하게 여긴다며 사용자 보호 방법에 대해 항상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해킹을 막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비밀번호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애플 대변인은 비밀번호 노출을 피하기 위해 페이스 아이디나 터치 아이디를 사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미국의 치매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서 2050년에는 지금의 2배가 될 것으로 예측된 가운데 초가공식품이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가공식품을 일일 칼로리 섭취량의 20% 이상을 섭취한 사람들은 가공식품을 적게 섭취한 사람들보다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28%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하루 2000칼로리를 섭취했을 때 이 중 가공식품이 400칼로리를 차지한다면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가공식품이 먹고 싶다면 과일과 채소, 통곡물 등 가공되지 않은 식품을 많이 먹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공식품을 완전히 섭취하지 않는 것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가공식품을 끊는 것보다 가공되지 않은 음식을 식단에 더 추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초가공식품은 치매뿐만 아니라 대장암, 심혈관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초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젊은 층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모든 연령층이 건강한 식습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현재 미국의 65세 이상 인구 중 600만 명 이상이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이 치매 인구는 2050년까지 거의 1,300만 명으로 늘어나 지금의 2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세계 바다 온도가 한 달 넘게 전례 없는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기후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 국립해양대기국이 공개한 예비 데이터에 따르면 이달 초 해수면의 평균 온도는 화씨 70도로 역대 가장 더웠던 2016년 3월의 최고 기록인 화씨 70도를 뛰어넘었습니다. 바다 온도는 3월부터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해 한 달 넘게 고온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1981년 위성 부표 관측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가디언은 설명했습니다. 각국의 전문가들은 올해 4년 만에 태평양 수온이 평년보다 높아지는 엘니뇨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으나 엘니뇨가 발달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기라 최근에 급격한 수온 상승 이후로 보기 어렵다고 가디언은 보도했습니다. 영국 남극조사단의 마이크 메러디스 교수 역시 과학자들도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인데 어찌됐든 이 정도로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건 매우 놀랍고 우려스러운 지점이라며 단기간에 극단적인 현상이거나 아니면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의 시작일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시장이 예상한 데의 절반 정도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데도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 미국이 금리를 더 올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원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난 1분기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은 1.1%, 시장 예상치 2%의 절반 수준입니다. 지난해 3분기 3.2%를 기록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이후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경기 침체가 시작된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높은 금리 탓에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됐고 특히 부동산 투자가 줄어든 게 가장 큰 원인인데 미 연방준비제도의 유례 없이 강력한 긴축 정책의 여파로 보입니다. 문제는 경기가 이렇게 둔화하는데도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요 인플레이션 지표인 1분기 개인 소비 지출은 전년 대비 4.2% 오르며 지난 분기보다 상승폭을 더 키웠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주도하고 있는 고용시장 역시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다음 주 통화정책회의에서 예상대로 금리를 0.25%포인트 또 올릴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또 6월에 추가 금리 인상이 있을 거란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Inflation is like cancer to an economy. Recession is like the flu. So the Federal Reserve will induce a recession if that's what it takes to get rid of cancer, of the inflation. 경기가 침체되는 게 보이는데도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든 것 자체가 연준의 정책이 잘못됐다는 방증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진출 2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고객과 커뮤니티의 끊임없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가 오는 5월 2일 비대면 전화통화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합니다. 이번 행사는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진행되는데 상담을 원하면 오는 30일 오후 2시까지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 법률 상담 한라인 전화 833-525-2469로 연락해 예약해야 하고 상담서 작성 등이 필요합니다. 뉴욕 한국교육원이 뉴욕 뉴저지 지역 한국어 채택교 한국어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반 글짓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기간은 26일부터 오는 5월 16일까지며 심사를 거쳐 5월 말 입상자를 발표하게 됩니다. 세부사항은 뉴욕 한국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명 토크쇼인 제리 스프링거 쇼 진행자이자 전 신시내티 시장 제리 스프링거가 향년 79세로 시카고 자택에서 숨졌습니다. 유명 의류회사 갭은 비용 절감과 경영 개선을 위한 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1,800명을 정리해고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습니다.
트위터가 서비스 이용료를 요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MTA가 트윗을 통한 실시간 알림 서비스를 중지하기로 결정했으며 MTA 스마트폰 앱과 문자 알림 서비스 등을 등록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난 13일 퀸즈 자메이카 에비뉴에서 총으로 무장한 3인조 강도가 연달아 강도 행각을 벌여 약 3,800만 달러 상당의 돈을 빼앗아 달아났으며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자연사박물관이 다음 주 모든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과학과 혁신, 교육 주제의 리처드 길더 센터를 오픈합니다. 지난 19일 새벽 4시 15분경 브루클린 크레센트 스트릿 전철역에서 한 남성이 승강장에 서 있던 승객의 복부를 송곳으로 찌르고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은 낮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비 예보가 있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53도, 밤 최저 기온은 49도입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간은 오전 5시 57분, 해 지는 시간은 오후 7시 49분입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보내드립니다. 뉴욕 한인회가 정기총회를 공고합니다. 뉴욕 한인회가 오는 30일 오후 3시 퀸즈 플러싱 프라미스 교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안건은 이와 같습니다. 뉴욕 한인회 활동, 회관 및 재정보고. 뉴욕 한인회 정기총회는 4월 30일 일요일 오후 3시 퀸즈 플러싱 프라미스 교회 지하에서 열립니다.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4월 28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